서블릿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요청 URL로 request URL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버가 그 URL에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에서 구현하고 있는 get 혹은 post 메서드를 호출해서 응답을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로 서블릿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클래스가 처리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잘 매핑 시켜주는 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서블릿이 처리할 수 있는 URL 주소를 매핑 시켜줄 때에는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컴파일이 되고 나면 웹서버에 이게 등록이 돼요. 이 어노테이션의 내용이 톰캣이라고 하는 웹서버에 등록이 돼서 톰캣 서버가 이 주소에 대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그걸 찾아서 그 객체에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블릿을 2개를 만들어 봤었죠. First 서블릿, User Info 서블릿 이렇게 해서 2개의 서블릿을 만들어 봤는데 둘 다 URL 매핑 부분을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URL 매핑은요.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노테이션 말고요. XML 파일을 가지고서도 어노테이션에서 하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서블릿의 이름이 무엇이고 서블릿이 처리해야 될 요청 URL이 무엇이다. 이런 세팅을 어노테이션만이 아니라 XML 파일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XML 파일이 뭐냐면 바로 web.xml이에요. web.xml. 이 web.xml을 디플로이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배포 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포 설명? 네. 배포 설명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서블릿도 설명을 드리면서요. 서블릿과 JSP도 설명을 드리면서 서블릿에서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이외에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ndex.html부터 시작을 할게요. index.html부터 시작을 하시고 여기 li를 메뉴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앵커 태그 추가해 주시면 될 거고 앵커 태그에는 href 속성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forward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forward test라고 할 거예요. 주소를요 forward라고만 할까요? forward라고만. HTML이 수정이 됐을 때는 서버를 재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테스트는 어디서부터 하시면 될까요? 주소줄에서 JSP 1번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고 하시면 되겠죠. localhost 8181 JSP 1번 엔터. 그러면 새로운 메뉴가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요. forward test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죠. 우리가 요거 추가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클릭할 수 있죠. 클릭하면 주소가 어디로 바뀌어야 될까요? forward test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주소줄의 주소가 뭐라고 바뀌어야 될까요? 컨텍스트 루트 뒤에 뭐가 더 붙을까요? 그렇죠. forward라고 주소가 더 붙게 됩니다. 이게 요청 주소가 되는 거예요. 요청 주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여기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주소가 forward라고 바뀌겠죠. 그렇죠? 볼까요? 네. 클릭. 제대로 바뀌었습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소가 바뀌었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소가 바뀌었어요. 자, 근데 사공사죠. 예, 많이 보는 사공사. 이거 뭐예요? forward라고 하는 요청 URL, request URL을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없다? representation이 없다. 화면이 없다. 라는 얘기죠. 요청 URL을 처리할 수 있는 representation은 자바 쪽에서는 서블릿과 JSP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는 아직 JSP는 하진 않았지만 그럼 서블릿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서블릿을 만들겠습니다. 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서블릿 하시면 되죠. 서블릿. 클래스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대문자 forward test 서블릿까지 쓸까요? 네.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디폴트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은 JSP 1번, src 폴더 밑에서 패키지는 edge.web.intro, forward test sublet, 슈퍼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이고요. 네, 여기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next 하셔야죠. next. 자, 일단 여기는 그대로 놔둘게요. 제가 URL 매핑과 여기 name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자, 여기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기본값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next. 그럼 여기도 바꾸실 거 없으세요? 이거 어떤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겠다는 얘기예요. doGet 메서드와 doPos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겠다는 뜻이에요. 생성자 만들어주고 doGet 메서드와 doPos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자동으로 해주겠다까지인 거예요. 그죠? 그럼 finish. 자, 이렇게 하면 웹 서블릿 만들어줬어요. 웹 서블릿을 만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forward test 서블릿 이렇게만 이름이 없죠. 이거 뭘까요? 이거 URL 패턴이에요. 앞에 슬래시 있잖아요. 슬래시. 얘는 URL 패턴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녀석들 보면 URL 패턴, 유저 인포. 그죠? first 서블릿에서도 보시면 URL 패턴, first 이렇게 나와있죠. 앞에 슬래시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디폴트로 만들었을 때 이 URL 패턴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임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어떤 요청 주소를 처리하겠다. 대문자 F, forward, 대문자 T, test, 대문자 S, sublet이라고 하는 forward test sublet이라고 하는 요청 주소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블릿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서블릿은 우리가 아까 만든 여기 있는 이 forward라고 하는 요청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매핑되어 있는 URL이 다르잖아요. 매핑되어 있는 URL이 다르니까 이 서블릿을 가지고서는 아까 forward라고 하는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새로 고침 하시고 해봐도 여전히 새로 고침, 그죠? 여전히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서버를 재시작해도 안 돼요. 이거는 서버를 재시작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재시작 먼저 해볼까요?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서버 들어가셔가지고요. 서버 스탑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다시 한번 재시작 해보세요. 재시작하면 이제 클래스가 forward test suble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서버에 등록이 돼요. 서버에 등록이 됐지만 얘는 호출되지가 않아요. 왜 호출되지 않냐면 URL 주소가 다르니까 여기 URL 주소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저 URL 주소를 갖게끔 만들려면 이거를 고쳐주셔야 돼요. 여기를 뭐라고 수정해야 될까요? forward라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저장. 자, 이거 저장하고 잠깐 기다렸어요, 제가. 여기 URL 바꿨죠. URL 바꿔서 저장하고 잠깐 기다리니까 컨텍스트를 다시 로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로그가 뜨죠. 자, 이제는 처리할 수 있어요. 볼까요? 다시 브라우저에서 index.html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index.html에서 forward test 클릭하시면 404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served at 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다? URL이 제대로 매핑이 된 거예요. URL이 제대로 매핑이 됐고 그 다음에 서버가 매핑되어 있는 클래스를 잘 찾았고 거기에서 겟방식이니까 링크 클릭하는 거는 겟방식이잖아요. 겟방식이니까 두 개를 호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response.getWriter 우리 많이 쓰던 거죠. append served at JSP 1번 하고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제가 지워버렸어요. 자, 지우고 저장하겠습니다. 여기 어노테이션 부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노테이션을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저장했어요. 자, 컨텍스트를 다시 로드했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서블릿 클래스가 어떤 요청을 처리할지 매핑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죠. 톰캣 서버는 이 클래스가 어떤 요청을 처리하는 건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클릭하면 아까랑 다르죠. 아까까지만 해도 served at 하고서 그 화면이 나왔었는데 단순하게 여기 하나 지워버리니까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어노테이션 하나를 지워버리니까 다시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노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first 서블릿에서 URL 패턴 적용했던 거, 유저 인포에서 URL 패턴을 적용했던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웹 서버는 이 서블릿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청이 왔을 때, 리퀘스트가 전송이 됐을 때 서블릿 클래스,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정을 어디서 하느냐? web.xml 이라고 하는 이 배포 관리자 deployment descriptor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하시는 방법은 웹앱 안쪽에서 welcome file list 전에 서블릿, 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태그의 종류들이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종류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서블릿 안에는, 자, 이거 지금 에러 나고 있죠. 이거 에러 나는 거는 뭐냐면 웹 앱이라고 하는 XML 파일을 만들 때에는 어떤 태그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스키마예요. 스키마. 여기 있는 것들만 태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XML 네임스페이스, XML 네임스페이스, XSI, 스키마 로케이션 이런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XML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표준 태그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곳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스펙,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스펙에는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무슨 태그 안에는 무슨 태그를 반드시 써야 된다. 무슨 태그 안에는 어떤 태그들만 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웰컴 파일이라고 하는 태그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그 스펙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만들어진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클립스에서 만들어준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서블릿에서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필수로 필요한 하위 엘리먼트들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서블릿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RL 죄송합니다. URL 패턴은 나중에 요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 서블릿을 설정을 할 때 서블릿 이름과 서블릿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first 서블릿이나 유저 인포 서블릿을 만들 때 이름 속성을 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first 서블릿, 유저 인포 할 때 유저 인포 이렇게 이름을 줬었죠. 이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XML에서는 서블릿 네임이에요. 자, 여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forward test 서블릿이라고 했었잖아요. forward 서블릿 테스트. 변수 이름처럼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예요. 서블릿 클래스는 패키지를 포함한 전체 클래스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이름이 뭐죠? edu. 안 나오네요. edu. 자, 이거 모르시겠으면 클래스를 만든 곳에서 이게 패키지 선언문 있죠. 패키지 선언문에 있는 이 패키지 이름을 복사를 하세요. 그래야 오타가 없을 테니까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다 패키지 이름을 써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점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클래스 이름도 복사할까요? forward test sublit. 그래서 web.xml에다가 이걸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혹시 web.xml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신 분 있진 않으세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web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밑에 web.xml이 있습니다. 이거를 배포 관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배포 관리자 안에서 얘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서블릿, 그러면 서블릿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서블릿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는 패키지 클래스 이름. 여기에는 뭐 자바나 클래스 이런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름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그 객체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긴 이름을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긴데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서블릿에 대한 설정. 그 다음은 이 서블릿이 어떤 URL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럼 그거는 서블릿 매핑. 서블릿 매핑. 서블릿 매핑에 쓸 수 있는 거는 서블릿 이름과 그 다음에 URL
URL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서블릿을 만들었으면 서블릿 매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서블릿이 어떤 URL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이름 만들었죠. 요렇게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됐고요. URL 주소는 어떤 URL을 처리하겠다. 자, URL이 뭐였었냐면 forward였었죠. 컨텍스트 루트 밑에 forward라고 하는 주소를 처리하겠다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블릿 클래스와 XML에서도 주석은 HTML하고 똑같아요. XML에서 주석을 만드는 것은 HTML에서 주석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서블릿은 서블릿 클래스와 이름을 설정하는 거고요. 설정을 하는 거고, 서블릿 매핑은 서블릿과 그 서블릿이 처리해야 될 URL 매핑, 서블릿이 처리해야 될 처리할 URL 매핑 패턴을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블릿 매핑.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럼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블릿은 어떤 URL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web.xml이 바뀌었죠. web.xml이 바뀌었는데 서버가 지금 재시작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렇죠? 서버가 재시작되고 있는 게 안 보이죠. 그러면 web.xml이 자동으로 서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버를 재시작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서버를 재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콘솔 창에서 에러가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web.xml도 서버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디서부터? 여기 index.html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forward.test 어때요? 404라고 했던 게 제대로 나오죠. web.xml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한 그게 XML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XML이 훨씬 복잡하죠. 어노테이션이 훨씬 간단하고 XML은 많이 복잡하죠. 근데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태그 이름들은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태그 이름들을 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 이름들은요. 기억이 안 나면 이클립스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이름들을 이클립스가 보여줘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 중에서 원하는 거를 찾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배포 관리자에서 서블릿과 URL 패턴을 매핑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네. 네, 여기다가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블릿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서블릿 클래스는 처리할 수 있는 URL 패턴을 매핑 시켜야 돼요. URL 패턴을 매핑 시키는 방법은
URL 패턴 매핑 방법의 첫 번째는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였었냐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웹 서블릿 이름 URL 패턴 웹 서블릿 네임 URL 패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배포 관리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ployment descriptor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web.xml 파일이에요. web.xml 파일 배포 관리자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2번.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시거나 배포 관리자를 이용하시거나 두 가지를 다 방법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쉬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이클립스에서 서블릿 클래스 만들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이니까 그런 거고요. 웹.xml을 만드시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할 거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돼요. 일단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과 서블릿 매핑. 서블릿에서는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름은 만들어주는 거고 클래스는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네, 서블릿에서 이름을 만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서블릿 매핑에서 이름이 있어야 매핑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블릿에서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이름이 있으면 이 클래스를 찾아갈 수 있겠죠? 이 클래스에서 처리할 URL을 URL 패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배포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배포 관리자는 단순하게 웰컴 파일 리스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배포 관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배포 관리자를 읽어드리고 배포 관리자 XML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 XML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서블릿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가 그런 작업들을 한다.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코드는 많이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설명은 되게 많죠 지금. 그죠? 네. 저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리는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클립스가 만들어주는 코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죠.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생성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쓸데없는 주석 있죠. 쓸데없는 주석이나 그 다음에 이런 코드들 지울게요. 2개. 그리고 얘는 컴파일러한테 오버라이드 하는 거다라고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두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포스트도요. 쓸데없는 코드들 필요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면 되고, 그죠? 컴파일러한테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선 여기에서 정말로 이 두 get이 호출되는지만 로그를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이 뭐였었냐면 forward test servlet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to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지 보고요. 네, 로드가 다시 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겟방식의 요청이 오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HTML 코드들을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 HTML을 보다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forward가 뭐예요? 영어로 forward가 전달한다 라고 하는 게 forward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내게 뭐 공 같은 거를 토스를 해줬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토스를 해줘요. 받은 거를 그대로 넘기는 거. 이거를 forward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메일에서 forward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죠? 네. 받은 거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낸다. 그게 forward잖아요. forward. 웹에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forward가. 그러니까 서블릿이 직접 요청을 처리하지 말고 이 요청을 HTML을 보다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녀석한테 요청을 forward 전달을 해버리면 그 전달받은 객체가 보다 더 쉽게 HTML을 만들 수 있겠죠.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할 거냐면 전달받은 요청을 리퀘스트를 재전송을 해버릴 거예요. JSP에게. JSP라고 하는 JSP 페이지에게 재전송, forward를 해버릴 거예요. forward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forward를 하시려면 우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request dispatcher. 자, 이것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셔가지고 임포트를 하세요.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변수 이름은 dispatch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ispatcher. request dispatcher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면 파라미터가 reques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쓸게요. forward.jsp 자, 이제 드디어 우린 JSP가 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dispatcher.forwar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코드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겟방식의 요청을 보내면은요. 서버가 그 겟방식의 요청을 받을 거고요. 겟방식의 요청을 받으면 서버는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파라미터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럼 서블릿은요. 서블릿은 자기가 전달받은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객체를 찾을 때 파일 이름을 써줘요. 뭐 HTML이나 JSP와 같은 파일 이름을 써줘요. 그리고 그 디스패처 객체에서 forwar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forward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청을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forward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요청을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 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 이동시키겠다? 여기로 이동시키겠다. 그러니까 디스패처는 자기가 전달받은 리퀘스트를 여기 설정한 JSP로 재전송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디스패처예요. 리퀘스트 디스패처. 그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재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거는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셔가지고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재전송 기능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리퀘스트가 제대로 처리가 되려면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가 그대로 얘한테도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대로 전달받은 그대로 넣어서 forward 재전송 해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코드는 딱 2줄 더 들어갔죠. 코드는 2줄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일단 여기 로그 지울까요? 로그 지우고요. 다시 어디서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되냐면 JSP 1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돼요. JSP 1번 여기 forward 테스트 클릭해보세요. 뭔가 이상해졌어요. 아까까지는 잘 보이던 녀석이 우리가 2줄을 더 추가를 하니까 자, 그런데 로그는 출력이 됐죠. 분명히 2개까지는 왔어요. 로그를 보시면 프린트 문을 보시면은요 2개까지는 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호출이 안 된 거예요. 얘가 안 된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못하고 있냐면 자, 뭘 찾지를 못한대요. forward.jsp를 못 찾는데요. 네, 우리가 JSP 파일을 안 만든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서버로. 그쵸? 서버는 얘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서버가 요청을 다시 forward 해버린 거예요. forward. 어디로? JSP라고 하는 곳으로 forward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forward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전송하겠다, forward 하겠다까지는 했는데 뭘 안 만들었어요? forward.jsp를 안 만들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루트 밑에 forward.jsp를 못 찾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URL 주소만 있는 건지 아니면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건지 요거 잘 보셔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파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JSP라고 하는 파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JSP라고 하는 파일은 어디서 만드시냐면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웹에. 그 다음에 웹앱 밑에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아요. 왜 웹앱 밑에 폴더를 따로 만들지 않냐면 여기 폴더 주소가 어디라고 돼 있어요? 루트 디렉토리라고 돼 있잖아요. 루트 이렇게 돼 있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루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루트 디렉토리는 웹 앱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웹 앱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무엇을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JSP를 만들어야 되는데 JSP가 없어요 지금. 그럼 other. 자 여기에서 JSP라고 찾으세요. JSP라고 찾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웹이라고 하는 폴더 밑, 웹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밑에 JSP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JSP 파일 선택하시고 next. 폴더 무슨 폴더 사용할 거냐 이게 나오죠. JSP 1번 프로젝트의 웹앱 폴더 밑에서 JSP를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파일 이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파일 이름은 forward.jsp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 파일 이름 넣어주는 곳에 forward.jsp라고 써주시면 돼요. forward.jsp. next 할까요? next 하시면 자 JSP 파일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템플릿이에요. new JSP 파일 HTML5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나중에 요거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 매번 똑같이 넣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꿀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냥 원래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럼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지금 어디에 파일이 만들어졌죠. 웹 앱이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폴더 밑에 이 폴더 밑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forward.jsp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 파일을 보시면은요. 파일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들어간 것 제외하고는, 그렇죠? 퍼센트 골뱅이 퍼센트 이 이상하게 생긴 태그를 제외하고는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었던 HTML하고 똑같지 않나요? HTML하고 똑같죠. 이게 JSP. JSP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HTML 페이지예요. 어떻게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는 HTML 페이지가 JSP예요. 여기에 이런 거 들어가죠. 컨텐트 타입. 우리 서블릿에서 제일 처음 했었던 게 뭐예요? response.set 컨텐트 타입. 텍스트 HTML. 캐릭터 셋 UTF-8.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헤드에 메타 타이틀, 헤드, 바디, 헤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에 JSP라고 1번이라고 쓸까요? 제목 하나만 넣죠. H1 제목 하나만 넣을게요. 내가 만든 첫 번째 JSP. 그리고 파일 이름을 괄호에다가 파일 이름 써줄까요? 아니면 파일 이름은 H2로 만들까요? H2에서 자동 완성되죠. 이제 편하죠. 그렇죠? forward.jsp 파일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시작은 어디에서 하면 된다? JSP 1번에서 forward 테스트 어때요?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 주소는 안 바뀌었어요. 주소는 forward라고 하는 그 주소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준 건 누가 만들어줬죠?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준 거는 forward.jsp라고 하는 파일이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줬죠. 하지만 여기 주소는 forward.jsp라고 파일 확장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이게 forward 방식이에요. forward 방식은요.
자, 서블릿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어요. 어디로? forward라고 하는 주소로 요청을 보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할까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는요?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는 요청을 보냈어요. 어떤 요청을 보냈냐 하면 리퀘스트를 보낸 거예요. forward라고 하는 요청을 get 방식으로 보냈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서버가 있어요.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여기는 서버, 톰캣. 자, 이 요청을 받아서 서버가요,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forward라고 하는 get 방식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을 호출을 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서블릿을 호출을 했잖아요. do get 이걸 호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do get에서 무슨 일을 해버렸냐면 forward를 해버린 거예요. 요청을 forward를 해버렸어요. 서버는 내부적으로 call do get을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서블릿한테. 그런데 그 서블릿은 자기가 받은 요청을 forward 해버렸어요. forward. 누구한테? JSP 파일에게. JSP한테. JSP가 무엇을 만들어줬을까요? 너무 엉망인. JSP가 무엇을 만들어준 거냐면 HTML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서버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만들어진 HTML을 어떻게? 리스폰스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냈고요. 서버가 이 리퀘스트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서블릿 클래스를 찾았어요.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 요청을 네가 처리해 라고 했어요. 서블릿한테 네가 처리해. 근데 서블릿은 어떻게 했어요? HTML 만들기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JSP한테 forward를 했어요. forward. JSP야 네가 HTML을 만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JSP가 어떻게 했어요? H1, H2 하고서 HTML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돈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forward 한다라고 얘기하죠. forward. 이제 리스폰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버는 뭘 할 수 있어요?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무엇을 봤어요? 브라우저가 이런 결과물을 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forward입니다. forward.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이 직접 HTML을 만들지 말고 요청과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전달만 해버리면 되는 거죠. forward 누구한테? JSP한테.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어디에다가?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JSP를 만드는 거예요. JSP를 만들면 사실은 여기서 HTML이랑 다를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것만 제외하고는 HTML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공부했었던 HTML 태그들, CSS 스타일들,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다 여기서 만들면 돼요. 심지어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다 사용을 하면서 플러스 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언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가 JSP예요. 그래서 이 JSP에서 웹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응답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됐습니까? 이게 포워드 방식입니다. 포워드 방식.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방식이에요.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포워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한다?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찾는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디스패처에서 포워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입니다. JSP가 간단하게 소개가 됐어요. 그죠? 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서블릿에서 URL 패턴을 매핑시키는 방법이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웹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지 않을 때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배포 관리자 web.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매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웹 서버가 서블릿 리퀘스트에 대해서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get이나 두 post에서 HTML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자? JSP라고 하는 페이지로 forward 전송을 하자. 전송을 하면 forward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다? HTML을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다들 잘 되시죠?